안녕하세요. 우주 꿈꾸영화제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변형 배우와 함께하는 또 담pen성과 함께 또 관객과 많이 앉아서 첫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영화 상영, 영화 관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컨디션 괜찮으시죠? 네. 즐거운 시간 살짝 보내셨으면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제 목소리 크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작으면 두성 쓰려고 했거든요. 뭐라고? 두성이요. 두성을 써야 된다고요? 네. 제가 잘 안 들려,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사실, 네요. 한 대략 한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30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사실 지금 필모그래피에 올라와 있는 우리가 제목을 알만한 영화들은 그 30편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혹시 그 하드에만, USB에만 존재하는 영화들 중에서 어떤 좀 독특한 캐릭터가 있었다거나, 기억나는? 여기 있어. 다단계요. 단편 영화에서 되게 재밌게 찍었었던 정영기 배우님이랑 찍었었던 작품인데요.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이 그 한성률의 어떤 빌드업이 되기 전에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약간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되게 재밌었어요. 어떤 걸 파는 다단계 직원인가요? 제가 다단계를 안 해봐서 그 단편 영화는 되게 빠르게 캐스팅이 되고 되게 빠르게 회의를, 그러니까 사실 되게 시간 싸움이잖아요. 되게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작품에 들어갔었는데 뭘 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뭘 팔래요 계속.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연기했던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쉬운데. 변요한 신인 배우 변요한의 오디션에 비기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스스로가. 네, 굉장히 임팩트를 중요시 여겼고, 그러니까 그 너무 짧은 시간에 1분이면 1분, 2분이면 2분, 뭐 길어봤자 한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굉장히 빠르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잊지 않았던 거는 저는 굉장히 잘 될 놈이라는 걸 항상 믿고 있었어요. 난 잘 된다.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자신감? 네. 그런 것들을 뿜뿜하게끔 보여지게끔 오디션을 1분 안에. 그쵸. 안 좋았던 그런 자신감 때문에 부작용도 많이 있었고. 예를 들자면? 역할을 닮아야지만 결국엔 뭐 연기력도 있지만 이미지도 있을 테고, 어떤 기본적인 변요한이라는 그 자연인의 어떤 에너지나 어떤 성향이 그 인물과 어느 정도 접점이 있어야지만 캐스팅이 된다라는 것들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들어가니까 괜히 문 열고 안녕하세요 전에 이렇게 들어가고 막 괜히 역할에 비슷해 보이려고. 결과는 탈락인가요? 탈락. 인사는 꼭 잘해야겠다라는. 어제 뭐 저희 책.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버리고 있으니까 너무 편했어요. 마음도 그렇고. 어차피 저는 연기를 사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막상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안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또 다른 지점으로도 힘든 것도 있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빨리 소진시키고 빨리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기질과 모든 것들을 증발시켜보고 싶은
그런 생각에 에너지를 모든 작품에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단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 작품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도 그 또래 배우들 같은 경우는 항상 굉장히 교복을 입고 나오는 긴 뭐 영화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한 배우 같은 경우는 들깨의 첫 장면을 안에 후드티 같은 걸 걸쳐 입은 걸 제외하고 교복 입은 모습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특별히 교복을 입은 자신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아주 뭐 그런 다짐을 하면서 진짜 그건 아니고요. 이상하게 독립영화 찍을 때부터 감독님들이 전부도 이제 교복을 입었지만 결국에 소년원에 가고 왜 웃으시죠? 그리고 자퇴를 하고 그쵸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그쵸 이상하게 그런 캐릭터들이 많은 캐스팅이었던 것 같아요.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네요. 백설공주 작품에서 이제 교복을 입었는데 아 그래요? 교도소에 갑니다. 그런 거와 다르게 또 유독 취조 취조 전문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설공주에서 취조받다가 정말 거품을 뻔했거든요. 이제 조만간 하반기에 이제 오픈이 될 건데요. 거기서도 이게 감독님들이 그 변요한 배우를 보면 살짝 그렇게 괴롭히고 싶은 마음들이 더 있으신가 봐요. 자유롭게 교복 입고 청춘을 구가하는 그런 역할들은 잘 주지 않고 제가 웃는 게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해 보이는 게 싫고 그러신 것 같아요. 뭔가 작품으로 약간 좀 저를 근데 또 그게 반대로 저는 그럴 때 또 이렇게 쥐어짤 때 빛나는 반짝반짝거리는 또 그런 기질을 가진 배우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뭐 그 중에 뭐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나 지금 뭐 쥐조 받을 때 열심히 받고 성실하게 이마면 임하면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제가 뭐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기보다 이제 뭔가 모든 거에 또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영화가 재난의 영화의 요한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뭐 본인의 이름으로 캐릭터가 된 또 유일한 작품이기도 하고 이 요한이라는 이 캐릭터 재난의 영화라는 영화는 변요한을 그냥 놓고 썼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였죠. 사실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다령 감독님 사람을 평소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썼던 시나리오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그 젊은 친구들과 인간이 갖춰야 되는 덕목을 그냥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자유롭고 무언가를 갈망하고 뭐 뜨겁기도 하고 반항도 하고 하지만 어린을 공경한다. 이 기본 아닌가요? 그런 것들. 인간의 덕목을 다 이미 갖추고 계셨던 준비된 배우였던 셈이네요. 네. 임지원 배우의 굉장히 풋풋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 영화 같이 찍었을 때 기억나는 어떤 순간들 같은 것들 있어요? 짧게 아마도 찍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되게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이 그냥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 KT 상상마당 지하에서 이제 다른 밴드들이 그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공연이 끝날 시간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다 그분들은 진짜로 이제 연주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깔딱깔딱거리는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촬영을 위해서 배우들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서 좀 기다렸다가 내려가서 촬영했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다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 찍을 수밖에 없는 게 보통의 독립 영화들이죠. 뭐그 상황에 맞게. 이 노웨어 보이 사소한 것들까지도 다 이 작품이 이렇게 되기까지의 뭐 홍경 감독님의 놀라운 연출력도 있었지만 그렇죠. 무한한 애정이 있었죠. 무한한 그 친구의 애정을 가지고 그분들의. 작업을 그래서 하셨다고. 같이 촬영을 했고 너무
즐겁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막 보다가 보니까 어떤 그 관객과의 대화, 이 타이레놀의 관객과의 대화의 GV 같은 거였는데 나철 배우하고 홍경 감독님이랑 두 분이 계신데 요한 씨가 아마 다른 뭐 촬영을 하고 계셨거나 바쁜 상황이었는데 이 두 분이 GV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끊임없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불안해서 뭐가 불안하셨길래 전화를 했어요? 좀 이렇게 뭐 제가 같이 있다고 해서 뭐 도움이 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냥 함께 하고 싶어서 저는 계속 괴롭혔죠. 혹시 무슨 얘기가 그렇게 불안하셨는지? 말도 좀 씩씩하게 하고. 아, 그들이 불안해서? 네, 좀 제 얘기를, 네. 본인 얘기를 다르게 할까에 대한 그건 아니고요. 그냥 좀 말도 좀 씩씩하게 하고 너를 보여줘라 막 그런 어떤 것들. 근데 지금 제가 저를 못 보여주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사실 그 영화를 찍으실 때나 뭐 타이레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도 그 시기에는 또 미숙했기도 하고 좀 힘들었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단편 영화를 찍던 시기에 혹은 독립 영화를 찍던 시기에 변요한을 떠올리자면 가장 그립고 혹은 지금은 좀 없어진 것 같아서 다시 복원하고 싶은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한가요? 모든 것들이? 그때 그 인디언 보조개? 인디언 보조개? 네,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네. 나이가 들다 보니 사라졌어요? 서서히 사라지고 이제 나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때 계산하지 않는 엄청난 열정. 근데 지금도 비슷하게 열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서 가끔씩 그 노하우를 무시하고 싶어요. 근데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확실하게 또 공식도 있고 하다 보니 그래서 뭐 그냥 뭐 한 테이크로 끝내도 되는데 뭐 그렇게 다들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 번만 더 가자고 한 번만 더 가자고 막 그랬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 뭐 되게 좋은 시너지였었어요. 되게 좋은 시너지. 그쵸. 좋았어요, 엄청. 앞에 사실 조금 다른 장면이 있었는데 설명이 좀 안 된 상태에서 붙어가지고 좀 이상할 수도 있을 장면이 바로 이제 두 분이 상의 탈의를 하시고 여기는 런닝 셔츠를 입고 있는 그 장면인데 그 장면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치킨 먹다가 이제 저기가 이제 하자. 막 폭탄 좀 말아주면서 막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다가 술에 취해서 아침에 아마 거의 협상이 끝난 장면을 찍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뭔가 되게 옷을 벗어서 말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장면이? 그래서 그걸 벗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런. 홍경 감독님한테 진짜. 네, 그 홍경 감독님 안 오시나요? 아직까지 안 오셨군요. 아, 네. 그래서 이 장면 좀 이상하지 않아라고 왜 갑자기 남자들 둘이서 위통을 벗고 있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아마 뭐 촬영에 앞에 좀 다른 장면들도 찍기도 했었다고 저는 좀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서 좀 듣고 싶었는데 감독님 안 계시는군요. 네. 사실 이 관객분들은 또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세요? 영화? 또 좀 유튜브에서 타이레놀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노웨어보이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 보시게 됐었던 것 같죠. 그 외에도 뭐 리타르도 안도나 뭐 이런 작품들도 예전에 좀 볼 수 있었는데 요즘 좀 못 보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아쉬워서 진짜 약간 DVD 같은 게 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감독님? 올라오세요. 잠시 홍경 감독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직 인사를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어디 멀리 다녀오셨어요?
근처에 소셜포비아 홍석재 감독님 있다고 해가지고 아, 네네. 찾으러 다니다가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기원입니다. 타이레놀 찍던 당시에 유한 배우는 어떤 느낌이었었나요? 저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막 무한히 주고 제가 선택할 수 있게 처음에는 저 서운했어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안경을 제가 여기 올 줄 모르고 안경 차에 두고 와가지고 선글라스를 잠깐 끼고 있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맞춘 거 아니고요. 네, 좀 이제 같이 컨셉 맞춰주시는 거죠? 우리 안 보이실까봐 저도 하여튼 근데 처음에 갑자기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주시길래 좀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반영된 것들을 예를 들자면 뭐 처음에 이제 답답하게 비닐을 쓰고 있다가 성격이 이제 바뀌면서 그 나철 배우랑 크로스 되면서 뭐 의상이 스타일이 바뀐다든지 그때 이제 활발해지면서 모자를 벗고 뭐 그런 것들 지금 바로 기억나는 것들. 근데 저는 아직 그때 막 의상 있는 데까지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이제 더 많은 경험으로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 거 받았는데 그거 말고 농담 같은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저 액션씬을 혼자 짜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받으면 큰일 나나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냥 무시를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부담 없이 좋은 아이디어만 주는구나. 그래서 중구로에는 저기 이병헌 선배가 그렇다고 들었는데 요한이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네요. 예, 이제 좋은 길을 걷고 있죠. 아까 전에 제가 뭐 물어봤었는데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찍었는데 그거 다 빼버리고 나니까 좀 이상해졌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너무 가깝게 이렇게 뒷모습을 찍었더니 좀 이제 뭐 저 해피투게더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다들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절대 의도된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이제 좋게 보고 싶은데 해석하셔도 되고. 사실 감독의 입장에서는 두 배우를 말 그대로 카메라 앞에 던져놨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케미스트리가 엄청날 때 짜릿함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라졌어요. 그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무난히 찍었지만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엄청 힘들게 했거든요. 안 좋은 의미의 힘든 게 아니라 둘 다 정말 더 확인했고요. 배우 정말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춥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좀 친구들이 엄살을 떤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직접 그래서 나중에 벌칙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가 봤는데 괜찮았고요. 단지 이제 물고기가 더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제 물고기 밥을 주변에 좀 뿌려가지고 더 괴롭힌 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괴로워하는 연기가 진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로 제일 짜릿한. 입술 꾹 다물고 계신 요한 씨에게 그 당시 물고기 밥과 함께 있었던 그 장면 얘기 조금 들어볼까 하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약간 까라면 까라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잘 말 듣고 들어갔습니다. 별로 그렇게 불만도 없었고요. 그냥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고기가 크더라고요. 그렇지 거의 이만했던 것 같은데 뭐 잠수하니까 옆에 지나가는 것 같고 이게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고 그 장면을 위해서라면 저는 해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았었어요. 근데 고생은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하루 풀로 거의 이제 다시 찍었을 때 하루 풀로 물에 계속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사실 뭐 다른 질문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럴게요. 5분밖에 안 남았다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사실 변희영 배우에게 감독님 이미 올라오신 김에 지금의 요한 배우에게 뭐 사실 좀 민망해서 하지 못했지만 이런 네, 저는 이제 그 모습이 제가 아는 그 귀여운 모습을 더 많이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32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제 두 번째 과거로 가면서 또 그런 이제 모습도 많이 보여주면은 또 서로에게 모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 이망을 여는 변요한의 귀여움을 즐기시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 배우님,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관객분들에게 사실 긴 2박 3일의 긴 여정을 아주 즐겁고 힘들게 오신 관객분들이거든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2박 3일 동안 이렇게
이렇게 뭐 절 보러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혹은 또 이게 무주에 오니까 이게 사실 제가 첫날부터 어제까지 솔직히 커밍아웃을 하면 중국마로 있었는데요. 아주 심한 몸살에 걸려서 어제 이제 그 사인회 끝나고 나서 응급실에 갔었어요. 근데 이 설명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사실 네,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